자, 그럼 또 방송을 또 해봐야죠. 네, 모자를 쓰시고. 이게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자, 한 80여 개 지금 나갔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한 20개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아요. 금방 팔리겠네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시 이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발을 디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발 디뎌야죠. 네, 디뎠죠. 예, 그래서 뭐 벨사 그리고 로키드와 함께 역시 대한민국도 이 기동 헬기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컨셉이 나왔다고요? 연말을 향해서 업체 이제 선호하는 업체 컨셉을 이제 확정을 줘야 되는데 네.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술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필요한 기술은 또 옛날처럼 사와야 된다. 사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선호하는 그 중에서 고르면 이제 선호하는 업체를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럼 어디겠어요? 저는 벨사나 로키드 마틴 쪽을 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한 4월 달에서 5월 중순까지 뭐 조선시대 얘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네. 아, 벨이나 로키드 마틴 께요. 네. 왜냐면 이제 벨사를 되게 선호했다는 걸 소문이 났다가 5월 중순에 이제 시콜스키,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에서 이제 뭐 사업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뭐 X2 계열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게 X자 들어가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최신 소식 이번에 팬텀기 태역시 그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싹 바뀌었더라고요. 어디겠습니까? 그래요. 네. 이거 버스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에 또 버스. 에어버스. 버스를 기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에어버스입니까? 네. 그래서 현재 뭐 연말 뭐 얘기들 하는데 사실상 지금 뭐 에어버스하고 또 협력해서 그쪽에 이제 어떤 편입이 돼서 그쪽 방향으로 개발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동시에 6월 달 되자마자 그 회사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 회사에서 그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차세대 제품. 그게 바로 이제 옆에 이렇게 달린 거. 네, 지금 영상 나갑니다. 예, 푸셔 그 프로펠러 달린 H160을 이제 160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접했던 거는 X3라는 이제 푸셔 헬기 그 통통한 그렇죠. 달걀같이 생긴 걸 많이들 보셨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기술 실증기였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못 생겼어 또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멀리했죠.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기술 실증기에서 이제 어떤 실제 선행 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실제 항공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최신 항공기 자사 항공기에 그 푸셔 그 프로펠러 붙여서 보여준 게 H160입니다. H160은 우리나라 이제 LH급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 타는 뭐 그 어떤 그 형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동헬기, 뭐 경전투헬기 수준인데 그게 이제 드디어 등장하고 동시에 이제 카이 쪽에서는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좀 그쪽하고 다시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흘러나오는데 근데 동시에 또 이게 한번 이렇게 겹질러서 이렇게 부합을 시켜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수리견 헬기 수출 얘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LH 양산을 또 연말에 앞두고 시작을 이제 앞두고 그래서 모종의 에어버스 헬리콥터 사하고 좀 뭐가 얘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역시 그 형식적이지만은 수출 협력 회사를 이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뭐 7, 8년 전인가 만들었어요. 한참 수리견 양산 이제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좀 도와주는 형식 같이 이렇게 뭐 영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에 자기들의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이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경쟁에 참여를 안 하고 되레 뭐 들러리를 서줄 테니까 너희들 걸 좀 팔 수 있게 도와주겠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암묵적인. 그 대신 여기에는 좀 돈 좀 되지 개발하는데 다시 옛날처럼 협력 좀 해보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에어버스사의 디자인을 살펴보니까 두 개의 푸셔 프로펠러가 또 달려 있네요. 이걸로 이제 추력 효율을 높이려고 하나 보죠? 자, 이제 무슨 이제 이게 구분이 되냐면은 현재 뭐 제트 전투기라든지 뭐 극초음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고정익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회전익기에서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게 UAM이라는 거. UAM? 예,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항 갈 때 그걸 타면 된다. 뭐 동네. 그렇죠. 택시. 그러면 이제 택시용 헬기.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뭐 헬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다음에 또 생각한 게 시간이 흐르니까 헬기를 먹어 치우겠네 헬기 시장을. 그리고 이제 또 군용 헬기도 뭐 AAV인가 뭐 또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뭐 다 먹어 치우겠네 헬기의 장르가 없어지겠네 그 생각을 이제 했었죠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헬기는 기존에 이제 평균 그 순항 최대 순항 속도가 뭐 아파치도 그렇지만은 블랙호크도 뭐 한 뭐 180에서 한 280 사이 그 속도. 네. 그거 이제 이상 내는 헬기는 전에 이제 테스트 CJ 뭐 X 형태로 해서 시험기 해서 이제 링스 슈퍼링스가 영국제 슈퍼링스가 아마 300km대를 비행한 적이 있어요. 네네. 기록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근데 현재 전투에서는 이제 그런 느린 속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 450km 이상, 500km대. 그러니까 현재 이 차세대 기동 헬기는 이 각종 무장과 탑승 인원을 12명 이상을 태워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파치보다 빠른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오스프리 같은 게 나와서 지금 뭐 그렇게 비행을 하는데 네. 어떤 실용적 이제 측면에서 근데 그거를 일본은 이제 구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이제 오스프리요. 네, 오스프리 해서 자위대 물론 이제 태평양 뭐 연합 뭐 전력 때문에 벨사의 오스프리죠. 네, 근데 그게 의외로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수출은 또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또 관심도 없고 사실 그 도입하는 거, 직도입하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속도가 빨리 나긴 하는데 워낙 개발 그 기간과 그 성숙기 그다음에 양산 시기가 뭐 애매모호한 시절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등장해서 기껏해야 이제 미 해병대하고 이제 일본 자위대 정도고 그거를 또 이태리의 레오나르도사 전에는 이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시절에 네네. 미국의 또 벨사하고 한 뭐 2000년대 초반이죠. 기술 제외에서 현재 AW609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네. 이게 벨사의 기술 지원 받아서 거의 합작 하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20년 사이에 개발해놓고 실용화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입을 못 해요. 이것도 역시 안정성 문제라든지 한편으로 또 미국의 어떤 미 국방 그 정책 부서에서 국무부나 네네. 뭔가 이제 압력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수출 시장에 내놓지 마.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틸트 로터가 그렇게 생각보다 활성화된 게 아닙니다. 오스프리나 이 609 모델이 그렇게 뭐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일반적으로 안전성, 그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얘기도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획득 비용도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벨사의 모델이고, 반면에 이제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사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 옛날부터 개발했던 그 이중 로타, 러시아 헬기처럼 이중 로타. 그 시콜스키 S97 그 계통이 이제 먼저 버전이 있고 뭐 최신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것도 뭐 한 거의 4-50년 동안 기본 모델부터 차근차근 개발해 온 거를 지금의 어떤 시점에 맞게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나 같은 거 자동 비행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게 많이 이제 플라이바이 뭐 와이어 이런 게 많이 적용돼서 최근에 최신화된 거죠. 외형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내부 시스템은 상당히 아주 최근 그 시점에 맞게 설계를 이제 적용을 했고 근데 이건 역시 그 1차적으로 미국의 그 국방부 사업에서는 이제 일단 배제가 되고 말씀하신 이제 벨사께 이제 됐죠. 그게 또 틸트로타죠. 그렇죠. V280인가? 예, V280.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순수하게 그냥 기동 헬기 쪽으로 사람을 이제 태우고 수송하는 쪽으로 빨리.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은 정리는 돼 있는데 이 둘 다 뭔가 좀 비싸고 안정화되지 않고 해서 이게 좀 시중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관망하는. 전 세계 어떤 서방 측에서는 관망하는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이에 한 2-3년 사이에 이 코로나 막판에 우리 그 카이에서는 그 벨사하고는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 입장에서는 이 한국 시장에 V280을 팔고 싶어 할 텐데 한국은 지금 이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기동 헬기 이것으로 컨셉을 지금 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존의 우리 기동헬기 UH-1H 기동헬기를 대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지금 KUH-1 수리견이죠. 그렇죠. 양산 다 끝내서 납품 이제 마지막 거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힘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KUH-2라고 해서 이제 개량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 한 10명까지 완전 군장에서 10명까지 태우자. 10명에서 이제 뭐 11명까지 되겠네. 군장 거 다 칸칸이 안 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UH-1H 헬기를 이제 대체하면서 그거에 좀 더 힘을 내게끔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UH-60 블랙호크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했던 거의 140여 대 면허 생산했던 이거에 대한 대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XUH 차세대 기동헬기를 대체를 하자. 그러니까 국내 개발을 해야 된다 또 다시. 이것도 이제 뭐 돈이 뭐 수조 원이 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세대 먹거리 카이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발전하려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LH 다음에 그걸로 하자. XUH로 그렇게 해서 뭐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서둘러도. 그러면 2034년도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올해 연말부터 2대를 양산을 시작해서 넘기는 LH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도 빨리 만드니까 이게 170여 대인데 이거 금방 납품되면은 거의 뭐 2028년
후반 28년, 29년이면 이게 납품 다 끝나요. 네. 다 끝난다고. 예, 그러면 예, 예. 카이에서는 이 회전익기 분야에 또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리스크, 우리한테 협력도 잘하고 뭔가 좀 돈 좀 내놓으면 같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기존의 네. 경험이 있는 뭐 불만이 있죠. 수리온 때나 LH 때 불만은 있는데 네네. 그나마 우리하고 얘기가 된 데가 이제 버스 헬기다 이거지. 에어버스. 네, 빨리 이거를 진입하려면은. 그런데 이 디자인을 보니까요, 이 꼬리 날개가 두 개예요. 그리고 양쪽에 또 푸시업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추력 효율을 높일 것 같은데, 네, 속도를 이제 낼 수 있죠. 일단은 이 양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꼭 농약 헬기 같은. 이 말을 하면 좀 그런가요? 네, 농약 헬기는 아닌 것 같고. 예, 디자인은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X3에서 디자인이 많이 정리가 돼서 기존에 실존에게다 갖다 붙인 게 어딥니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가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H160 버전에다가 예. 이제 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큰 헬기들 그 있지 않습니까? H 시리즈들 좀 더 큰 중형 헬기들. 네. 그러다 이제 이어져서 나올 거예요. 좀 더 이제 이거를 점점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다 큰 헬기로. 그래서 발전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카이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에 붙어서 네. 우리 거 한국형을 빨리 받아내자. 디자인을 이제 뭐 컨셉을 별도로 번외편으로 만들어내자.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또 뭔가 변형을 해주겠다. 에버스 이제 헬리콥터사에서 네. 또 그거를 또 이제 같이 설계를 또 이제 기본 설계를 이제 같이 그려보죠. 너네 거는 이 정도로 어떤 걸 원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해서 지금 큰 동체에 또 붙여볼 건데 너희의 작전 요구는 어떤 거야? 하면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뭐 컨설트 비용 같은 그런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컨설트 비용 같은 건 좀 조이되고 뭐 그런 돈도 오가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수리원 수출에 좀 이렇게 같이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한테 협력해서 뭐 이렇게 중동 시장에서 어디 들어가면은 뭐 에버스 헬리콥터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경쟁 붙어주고 싹 물러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물꼬를 터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조건을 이제 맞추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말이면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면서 사인 형식 뭐 이런 게 하려면은 역시 또 25년도 또 아덱스 때 또 발표를 이제 거하게 할 것 같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XUH 그런 2024년 올해죠. 올해 말까지 업체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히 선호하는 업체 컨셉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중간에 광고 하나 보시고 가시죠. 광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녹화 끝나고 또 저희 또 시원한 또 맥주 한 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맥주 한 잔 쫙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조이 앤 드라이브 불러야죠. 그러네. 또 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 앤 드라이브를 불러야 되네. 대리운전 불러야지. 이 앱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똑같아요. 뭐 카카땡처럼 다 이 맵이 딱 나와서 어디서 이 기사님이 오고 있는지 내 위치 딱딱딱딱 자동으로. 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대리운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된 수준 높은 대리운전 조이 앤 드라이브예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하면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최초 앱 설치 시 10,000원 적립. 앱만 설치해도 1만 원이 적립이 된다. 친구 추천만 해도 2,000원 적립. 2,000원. 그리고 친구에게 10,000원 적립. 친구에게 바로 10,000원이 적립이 된다. 나에게 또 2,000원 적립. 야, 따따블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리운전 그냥 돈 날리지 마시고요. 이왕 대리운전 부를 때 내가 쓴 비용의 10%를 적립해 보십시오. 이게 또 보이면 공짜로 또 대리운전 한 번씩 또 부르고. 경쟁성이 높죠. 다른 것보다. 이 카카땡도 이거 못 따라와요? 못하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XUH 2024년 올해 말까지 업체 선정을 해서 어떤 컨셉을 잡아야겠네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업계 이제 관행 시기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내부 조정도 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하다 보면은 꼭 12월 달까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방위사업청 사업도 그렇고 해를 넘겨서 2월 달이면 이제 뭐 2월 23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2025년 뭐 그렇게 해서 2월까지 1사분기까지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사용으로 이제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고 실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워낙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것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심사숙고해야 되고 많이 검토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기본枠로 이제 잡다 보면은 뭐 2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때 하면 2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그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형식적인 이제 이렇게 어나운스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행사에서 발표하는 게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니까 네. 10월 때 뭐 아덱스 때 또 올해 10월? 예, 아니 내년이죠. 아 죄송합니다. 내년 10월. 2025년 10월 달에. 예, 대대적으로 이제 어떤 주인공 그동안에 이제 뭐 MCX 수송기라든지 어떤 모형들이 그 자리를 잡았다면은 실제 뭐 중앙에는 이제 이런 차기 기동 헬기 사업에 대해서 XUH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모형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해가지고 제가 이 록히드 마틴이나 벨사의 어떤 그런 미래형 헬기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기동 헬기 XUH 이것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아유 먼저 번에 뭐 수리업만 할 때는 뭐 만족했습니까? 아, 그것도 별로였는데. 그다음에 LH 할 때도 만족하셨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계속 뭐 저기 하셨습니까? 그 걔들이 뭐 다 팔고 남은 거를 우리가 또 갖다 뭐 한다 하는데 네. 이게 또 기술의 세계는 외형은 이제 그럴지언정 내부 시스템은 최신 걸로 다 바꿨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 개량력을 일단 뭐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러면 이 에어버스사의 차세대 기동 헬기 네. 이것은 좀 완성도가 높습니까? 실제 양산 배치 그 실전 배치에 들어가려면 2030년대 초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우리나라나 이제 그 프랑스나 충분히 그 사이에 많이 저기죠 정리가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번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까지 이 에어버스사와 함께 기술 제휴가 될 것 같다. 예, 손을 잡을 것 같다. 잡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수리원 사업을 이제 벌릴 때 2003년 4년 당시에 물론 이제 2005년에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했지만은 네. 처음에는 이제 벨사도 들어왔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시콜스키사, 시콜스키. 예, 뭐 그다음에 에어버스사, 물론 이제 레오나르도사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제 아구스타 웨스틀랜드인데 예. 이 회사들 특히 그 미국의 벨사라든지 그 유럽의 아구스트 웨스틀랜드, 지금의 레오나르도사가 그들이 이제 제시한 거는 야 면허 생산을 해라, 자기들 기존 모델을 좀 다듬어서 한국형 K형으로 면허 생산해라. 어떤 그거에 권리는 다 자기들이 가지면서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면허 생산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네. 목적은 한국형을 진짜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네. 변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결국 그 당시에 에어버스 헬리콥터, 그러니까 유로콥터사였죠. 그 당시에는 유로콥터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불만은 많았는데 뭐 그 돼지 코드 나중에 나왔지만은 네. 그나마 좀 좁혀진 게 프랑스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못생긴 수리원도 나왔고 LH도 나오고 이번에도 협력업체의 어떤 그거를 기반을 닦고 놓은 네. 잘못하면 닭강으로 들리죠. 닦아 놓은 예. 프랑스사가 이제 유력하게 또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저는 이제 예상을 했어요. 결국 미국 업체는 미 정부의 국무부나 이제 어떤 그런 국방부의 통제,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방위 산업 업체는 하고 싶은데 네. 미 정부 계통 쪽에서는 반대하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술 통제, 헬기 기술 통제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해왔고 그렇게 강력한 기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기술 제휴를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그랬고 네. 그 20여 년 전에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벨사라든지 특히 뭐 로키드 마틴 이런 데서는 업체 차원에서는 하고 싶죠. 뭔가 한국형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싶은데 네. 미 정부가 통제하는 거 이제 그게 상당히 강하고 기껏해야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일본 자위대가 그 차기 기동 헬기로 선정한 게 벨사의 412 계통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생산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기존에 있는 헬기를 이제 막판 똑같아요. 에어버스 헬리콥터 했던 것처럼. 야, 이거는 면허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 라인이 어떨 때는 좀 모자랄 때 급할 때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생산한 거를 우리가 또 이 중남미 시장에 대신 팔게 하자. 실제 또 그러고 있고 그 계통을. 그래서 일본의 자위대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게 UH2라는 건데 그게 미국 모델이에요. 미국 버전이에요. 네. 대신 공장 차리기 위해서 약간 계량 개조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급한 데는 야 그 대신 팔어. 나는 이제 뭐 차세대 이런 거에 신경 쓸 테니까 이건 이제 너희 식대로 해도 괜찮아. 아니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자. 네. 대신 니네가 인건비가 미국보다는 좀 싼 게 있으니까 하고 또 그런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사의 블랙호크가 네. 훨씬 몇 년 전에 폴란드 공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S70i라고. 네. 그게 또 인건비가 쪽이 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같은 블랙호크인데 네. 가격이 좀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서 대량 도입을 이제 시작했고 우리 이제 수리원은 물 먹었고 이제 그런 정책을 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업체는 이게 이런 새로운 모델 컨셉을 헬기 쪽에서는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좀 고정익기하고 회전익기하고 좀 그게 좀 틀려요. 다르네요. 분위기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예,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한 대로 다시 에어버스 쪽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지금 글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 업체들은 그냥 이렇게 뭐 손가락 반다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XUH 이것을 또 에어버스다. KUH-1에 이어서 이거 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아무튼 에어버스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결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 KF21 이 모자는 거의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절판 단계에 왔나요? 거의 그 정도죠. 이제 20여 개가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되시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참고로 요즘 분위기에 이 업계나 이제 뭐 군 계통에서 이런 사은품 모자, 네네. 정말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이번 팬텀 행사 때 그 팬텀 행사 관련된 모자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 나이 드신 분들, 예편하신 분들한테 주고. 현장에 뭐 이렇게 참여한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그 촬영을 외국 기자단 100명이 넘었어요. 모자 받은 사람이 안 줘요? 모자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제가 지금 뭐 방산업체 전시회 가봤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2월달 4월달 카이 부스 가면은 모자 뭐 옛날 같은 흔하게 받았죠. 그렇죠. 옛날엔 그랬죠. 어림도 없어요. 이제는 안 주죠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가로 들어가나 봐 이게 다 업체. 예산 절감으로. 예산 절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기가 무척 어렵고 결국에는 그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모자가 민간업자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제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시는 게 저는 돈이 이렇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진짜 흔한 게 아니에요. 모자 구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100개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희귀성 있는 소장용 KF21 모자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모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뭐 내년 아덱스 때까지 행사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얘기 좀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에코백. 에코백. 근데 에코백도 얻을 수가 또 못 구해. 이게 또 단가가 다르거든요. 모자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자수로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이제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희귀성이 이제 높아지고. 저는 우리 밀리터리 덕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결국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걸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슈퍼소닉 PD님한테 물건 판매에 대해서 그런 면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체감 느낀 거 최근에 행사를 보면서 야 이제는 이런 것조차 안 주는 시대가 이제 힘들다. 모든 게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기념품은. 제가 이걸 100개만 뽑은 거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하려고 했다면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뽑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